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4 시리즈,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의 사전 예약을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식 출시는 27일입니다. 갤럭시 Z 시리즈의 사전 예약은 전국 디지털 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전 예약 후 8월 27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모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 모바일 기기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제공합니다. 폴더블폰 파손 보장 이외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3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별로 케이스 등 다양한 액세서리 사은품도 제공합니다. 사전 예약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은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새로운 아이폰 13 시리즈 발표와 함께 다수 신제품이 대거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서 아이폰 13과 함께 애플워치 시리즈 7,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신형 아이패드 미니 출시가 유력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와 함께 출시가 가장 유력한 제품은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외부 디자인은 애플워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 부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틀가량 지속 가능한 배터리와 광학식 체온 센서 탑재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층 진화한 3세대 에어팟도 새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2세대 에어팟과 비교해 에어팟 프로에 가까운 디자인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년간 업그레이드가 뜸했던 신형 6세대 아이패드 미니도 동반 출시가 유력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존 7.9인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홈 버튼이 사라지고 베젤 부분이 더욱 얇아집니다. 라이트닝 포트는 아이패드 프로처럼 USB-C 형식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4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5G 가입자가 늘면서 성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5G 가입자들은 이 통사들의 고가 요금제로 인해 LTE나 3G 가입자 대비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아 이런 추세라면 3분기도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SK텔레콤, LGU+ 등은 이번 2분기에도 설비 투자비를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절감하며 비용 통제에 나섰습니다. KT는 이번 분기 설비 투자비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기저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을 17일 출시합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카운터탑 6인용, 프리스탠딩 빌트인 타입 8, 12인용으로 구성됩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은 콤팩트한 크기의 주방 가구 상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 주방이 넓지 않거나 잦은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설치가 간편합니다. 또한 외관은 컴팩트하지만 내부는 국그릇과 밥그릇, 컵, 수저 등을 4세트씩 넣고도 냄비와 조리도구까지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 한국 식기 형태에 맞춘 폴딩형 수납 구조와 분리형 수저통이 적용돼 다양한 식기를 편리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은 강력한 세척, 살균 기능도 갖췄습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의 출고가는 79만원입니다.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공식 상륙합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세로 국내 스트리밍 시장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미국 현지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2019년부터 서비스를 선보였고 올 2분기 기준으로 누적 유료 구독 가입자 수는 1억 1,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다수 보유한 컨텐츠 강자인 만큼 디즈니 차원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해외 진출과 성과는 중요 전략 중 하나로도 읽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디즈니는 국내에서도 인기 드라마와 영화,
새로 공개되는 오리지널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저점을 다진 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은 47,000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16일 오후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1.5% 상승한 47,6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역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6% 오른 5,53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알트코인도 함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5% 웃돈 3,2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리플, 카르다노 등도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 10% 이상 폭등한 0.33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탑10 자산 대다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승세에 따라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다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의 빠른 회복세를 두고 투자은행 JP모건이 시장 수요 약세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향후 강세장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급등으로 상장사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넵튠 등 상장 계열사들의 시총 합계는 지난 13일 기준 107조 7,886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그룹은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상장사 시총 기준 그룹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재팬도 국내외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총이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 예정인 4개 계열사 중 카카오페이 13조 원대, 카카오모빌리티 6조 원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2조 원대, 카카오재팬 9조 원대로 가치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사가 모두 상장을 마치면 시총 합계가 150조 원에 이르러 LG그룹, 현대차그룹과 대등한 수준이 됩니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재팬은 내년 중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